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신임 대표회장에 예장합동 직전 회장인 김종준 목사를 선임하고 장로교 연합과 다음 세대 부흥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새로운 회기를 맞아 시작한 전국 노회 순방이 27일 부산에서 마무리됐습니다. 갈수록 커지는 세대 간 갈등을 극복해 다음 세대의 신앙이 전수되도록 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반세기 넘게 명동거리를 지켜온 한국 YWCA 회관이 최근 새 단장을 마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제38회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대표회장의 예장합동 직전 회장인 김종준 목사를 선임했습니다. 김종준 신임 회장은 장로교 연합과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최상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제38회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각 교단을 대표하는 총대들은 모두 마스크를 쓰고 충분한 거리를 유지한 채 총회에 참여했습니다. 이날 총회는 코로나19 여파로 각종 보고를 일괄 통과시키며 규모와 절차를 대폭 축소해 진행했습니다. 총회에선 한장총을 새롭게 이끌어갈 임원들이 선출됐습니다. 총대들은 예장합동 직전 총회장인 김종중 목사를 신임 대표회장에 만장일치로 추대했습니다. 상임회장에는 예장 한영 총회장을 지낸 서울 한영대 한영훈 총장이 당선됐습니다. 김종준 신임 대표회장은 임기 동안 장로교 연합과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진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우리 장로교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지금 다음 세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교단을 또 뛰어넘어서 한장총에서도 다음 세대에 어떤 초점을 맞춰서 사역을 펼치려고 합니다. 이날 한장총은 감사와 결산 보고 등을 그대로 받고 이번 회기 중점 사업을 논의했습니다. 한장총은 새 회기 주제를 다음 세대를 세우자로 정하고 다음 세대 부흥에 중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교육 콘텐츠와 교사 코칭 매뉴얼을 개발해 교회 학교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문화마당을 열어주는 사업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장총은 장로교 발상지 방문과 각종 세미나 개최로 장로교 정체성 확립에 힘쓰는 한편 장로교 연합과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서도 힘쓰기로 다짐했습니다. 임원을 교체하고 중점 사업을 발표하며 새로운 회기의 출발을 알린 한장총. 이번 총회는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한국교회의 연합과 회복을 위해 힘쓰자는 목소리가 강조된 시간이었습니다. 구티비 뉴스 최상경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가 새로운 회기를 맞아 시작한 전국 노회 순방이 27일 부산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이날 백석총회는 목회 지원과 다음 세대 양육 등 중점 사업을 소개하고 노회의 협력을 구했습니다. 유창선 기자입니다. 예장 백석총회가 지난 17일부터 시작한 전국노회 권역별 순방이 부산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이날 백석총회는 지역노회 임원들을 대상으로 총회 중점 사업을 설명하고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비대면으로 진행한 43회기 정기총회 결정 사항을 노회 측에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순방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노회 임원들 대상으로 우리 총회 정책 또 방향 이런 것들을 지금 알려드렸는데 호응이 참 좋다고 생각됩니다. 예장백석 정영근 부총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이날 목회 지원과 다음 세대 양육 등 총회 역점 사업을 설명하면서 노회원들의 협력을 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문을 연 목회협력지원센터의 활동 계획을 설명하고 다음 세대위원회가 출간하는 새 예배 공과를 소개했습니다. 예장 백석 측은 새로운 회기에는 목회협력지원센터와 다음 세대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을 지원할 것이라며 새롭게 선보일 공과를 전국 교회에 배포해 다음 세대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유창선입니다. 세대 간 격차가 갈수록 커지면서 교회나 가정에서 신앙을 전수하기란 쉽지 않은데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이 세대 간 갈등을 극복해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 서울 남부와 서부노회 남전도 연합회가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대물림할 수 있게 돕는 토크 콘서트를 마련했습니다. 이날 콘서트에선 최근 두드러지는 세대 간 갈등이 신앙 전수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갈수록 세대별 인식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 방식에도 변화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섭니다. 한국 사회가 정말 20, 30년 안에 굉장히 급격한 변화를 겪었고 그중에서 문화적 변화가 제일 강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기성세대가 잘 읽어내지 못하는 측면이 제일 큰 것 같고요. 강사로 나선 고신대학원 권수경 교수는 시대 변화에 따라 기독교 교육 방식도 달라져야 하지만 한국 교회가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고 꼬집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이 아이들 세계관 사이 그 간격을 빨리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면서 답을 얻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 그 문제 상황의 심각성조차도 인식 못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날 참석자들은 기성세대가 먼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안을 찾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자녀 세대와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눈높이에 맞춰 다가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그 시작이 가정에서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부와 명예를 성공의 기준 삼는 세상적 가치관이 아닌 기독교적 가치관을 바르게 세워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행복하면 성공한 것이다 라고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당신의 진로는 세상이 말하는 어떤 기준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찾아서 그것으로 인도해 주는 것이 진정한 성공일 수 있겠다. 한편 이날 행사에선 청소년 찬양 댄스팀 노아와 찬양사역자 김상훈 목사 등의 특별 공연도 이어졌습니다. 이날 진행된 강연 영상은 교회 주일학교 자료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이정은입니다. 한국 YWCA 회관이 새 단장을 마쳤습니다. 1967년 준공된 이후 53년 만인데요. 새 건물엔 다음 세대를 위한 공간을 별도로 마련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박은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서울 명동의 둥지를 틀고 대한민국의 독립과 민주화, 여성인권운동의 역사를 함께해온 한국 YWCA 연합회관이 페이지 명동이라는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노후된 기존 회관 건물의 외벽 창호와 내부 설비 등을 리모델링하고 안전성도 확보했습니다. 페이지 명동 4층은 YWCA라는 각 철자에 맞게 Y는 다음 세대, W는 여성, C는 기독교인, A는 모임을 위한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특히 Y스페이스는 청년들이 언제든 와서 머무르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공간이라는 이름으로 조금 이렇게 편안하게 좀 앉아서 이렇게 회의 테이블 같은 것도 없고 편안한 의자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그런 좌석에서 또 자유로운 좀 상상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좀 공간 컨셉을 잡았고요. 페이지 명동에는 여성 창업가와 사회적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업무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더 나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청년 기업들을 유치해 소통과 협력이 이뤄지는 소셜 커뮤니티 타운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국 YWCA 원영희 회장은 페이지 명동이 기독 여성 공동체의 요람이 됐으면 좋겠다며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이 공간에 많이 젊은 청년들이 찾아와서 자신의 미래를 이야기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그 청년들과 함께 서로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그리고 함께 정말 꿈을 실천해 나아가는 공간까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2년이면 창립 100주년을 맞는 YWCA는 100주년 너머의 또 다른 한 세기를 꿈꾸는 YWCA 활동을 준비해야 할 때라며 다음 세대와의 소통을 통해 세대 간 계승과 협력을 잘 이뤄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박은결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신천지 대구장막성전 재개방 여부를 놓고 대구시와 신천지 측이 벌인 법정 다툼에서 법원이 대구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구지법은 신천지 대구장막성전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시설 폐쇄 명령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시설 폐쇄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코로나19 1차 유행의 진원지로 지목됐던 신천지 대구장막성전은 현재 9개월째 폐쇄 중입니다. 군부대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다음 달 7일까지 모든 장병의 휴가가 전면 통제됩니다. 지난 2월 코로나19가 확산한 이후 장병의 휴가가 전면 통제된 건 이번이 4번째입니다. 국방부는 전 부대에 대해 군내 거리 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해 휴가와 외출이 중지되고
간부들의 사적 모임과 회식은 연기하거나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인과 군무원의 골프도 통제됩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가 한국의 효과적인 에너지 전환을 위해선 한국전력이 사실상 독점한 전력시장을 민간에 개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IEA는 한국에너지정책 국가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전력 부문은 단일 구매자로 구성된 의무적 풀로 운영되고 도소매 가격은 시장이 아닌 정부가 설정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경쟁과 독립적 규제 기관을 도입하지 못한 점은 한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는 주요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산업기술혁신위원회 고위급 회의에 참석한 각국 고위 당국자들이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정책이 국제사회의 모범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윤태식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이번 회의에서 코로나19 위기 대응 경험을 공유하고 한국판 뉴딜 정책을 소개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디지털과 녹색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한국판 뉴딜 정책이 국제사회의 좋은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호응했습니다. 당국의 관리 감독을 받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교육시설이 대폭 확대됩니다. 경찰청은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내용을 담아 개정한 도로교통법을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어린이 통학버스와 관련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교육시설은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 기존 6개 시설 외에 대안학교와 외국인 학교, 교습소, 공공도서관 등이 추가돼 모두 18개 시설로 늘어납니다. 서울과 울릉도 간 하늘길을 열어줄 울릉공항이 첫 삽을 떴습니다. 울릉군은 27일 울릉읍 사동항 일원에서 울릉공항 건설 착공식을 진행했습니다. 울릉공항은 50인승 이하 소형 항공기가 취항하는 공항으로 이르면 2025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 6,651억 원이 투입되며 1.2km급 활주로, 여객터미널과 부대 시설이 들어섭니다. 울릉공항이 개항하면 서울에서 울릉 간 소요 시간은 기존 7시간가량에서 1시간 안팎으로 단축됩니다. 구TV 뉴스 차진환입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예배 참석 인원을 제한한 행정조치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란 판결을 내렸습니다. 미국 천주교와 정통파 유대교 측은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위험 지역은 10명, 덜 위험한 지역은 25명으로 예배 참석자 수를 제한한 뉴욕주의 행정명령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감염병 사태에서도 헌법이 뒤로 밀리거나 잊혀져선 안 된다며 예배 참석 규제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다만 위험 지역에 있는 종교시설의 경우 참석자를 10명으로 제한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지난 24일 열린 중일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 때 센카쿠열도 중국명 갸오위다오가 중국의 주권 영역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일본 정치권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왕이 부장은 최근 센카쿠열도 인근 수역에서 양국 선박이 충돌한 것과 관련해 일본 어선이 갸오위다오의 민감한 수역에 들어오는 사태에 대해 필요한 대처를 할 수밖에 없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일본 정치권은 회견 당시 즉시 반박했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격양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르면 내달 초부터 일부 미국발 항공편 탑승으로 격리 없이 이탈리아에 입국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입니다. 수도 로마의 관문인 피우미치노 국제공항이 알이탈리아 항공, 미국 델타 항공 측과 바이러스 프리 항공편 운항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입니다. 해당 항공편이 운항하는 미국 공항은 뉴욕 JFK 공항, 뉴저지주 뉴요크 공항, 조지아주 애틀랜타 공항 등 3곳입니다. 이들 공항을 이용하는 승객은 업무나 학업, 건강 등의 사유로 입국해야 하며 출국 48시간 전과 로마 도착 직후 실시되는 코로나19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와야만 14일에 의무 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또다시 2,500명을 넘어섰습니다. NHK에 따르면 26일 오후 1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2,504명, 이달 21일 이후 하루 확진자 수가 두 번째로 높게 나온 겁니다. 직전 사흘 동안 하루 확진자 수는 2,000명을 밑돌았지만 연휴 이후 유전자 증폭 검사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확진자 수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 3주가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밀집 회피 등 방역 수칙 준수와 나고야시, 홋카이도, 도쿄도 등 4개 지역에서 주점 등에 대해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했습니다. 덴마크에서 변이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발견돼 수천 마리 규모로 살처분된 밍크 사체들이 무덤 밖으로 노출됐습니다. 가디언 등 외신들에 따르면 덴마크 홀스데브로 인근에 묻힌 밍크 사체들은 급하게 도살된 탓에 1m 정도의 얕은 곳에 묻혔는데 이후 사체가 썩으면서 가스가 발생한 탓에 땅 밖으로 밀려 나오게 된 겁니다. 한 목격자는 흡사 무덤에서 살아난 좀비 같았다는 목격담을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부실한 일처리로 식수 오염 등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게 됐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주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천보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의경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부산 장신대학교 총동문회는 재정지원 제한대학 해제를 기념해 부산 장신대학교에서 회복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총동문회장 김성렬 목사가 인도한 일부 예배에서 부산 장신대 이사장 이종삼 목사는 이제는 우리가 준비된 인재를 배출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허원구 총장은 인사말에서 지역과 세계를 살리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기도와 지원을 부탁한다고 전했습니다. 루터대학교가 목포해양대학교, 안양대학교와 공동으로 2020년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리빙랩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세계학교 재학생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도심 재생 활성화와 도서지역 관광 자원 개발 등을 위한 대학 간 연계 프로그램이 운영됐습니다.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는 성남시의회와 사랑의 장기기증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성남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진행한 협약식에선 지난 9월 뇌사 장기기증으로 3명의 생명을 살리고 떠난 고 서정민 군의 유가족에게 기린패를 전달하고 위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윤창근 의장은 장기기증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갖는 사회가 되도록 성남시의회도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바리톤 장기웅 동아방송예술대 교수가 오는 30일 인천 영종국제도시 웨스턴 그레이스 호텔 콘서트홀에서 독창회를 개최합니다. 장 교수는 서울대음대 작곡과를 졸업했으며 동대학원 음악과에서 오케스트라 지휘 전공으로는 국내 최초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현재 동아방송예술대 교수로 재직 중이며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 교회기자로도 활동 중입니다. 이번 독창회는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됩니다. 구티비 뉴스 천보라입니다. 최근 한국교회 주요 연합기관들이 정기총회를 열고 대표 회장을 비롯한 새 임원단을 선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연합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약속한 것처럼 한국교회 연합을 통해 이 땅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길 기대해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